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또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 동의 없이도 장관급을 임명한 전례를 보면 큰 변수가 없는 한 1월 말에는 임명장을 수여할 것 같습니다. 김 후보자는 수사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 조폐공사 특검팀에 잠시 근무하긴 했지만 판사 3년, 변호사 10년, 헌법연구관 10년이 경험의 전부인데요. 이 때문에 공수처 차장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으로 앉혀서 김 후보자의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차장 인선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김 후보자와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최근 청와대 쪽에서 김 후보자에게 차장은 낙점한 사람이 있으니까 외부에 본인 생각을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잘 모르고 색깔 없는 흐릿한 인물을 공수처장에 앉혀놓고 수사 업무에 능한 차장을 막후 실세로 청와대가 내려보내면 공수처 차장과 청와대의 직거래 라인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단기간에 충분한 수사 능력을 확보할지 우려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통상 노하우가 오래 축적된 검찰 특수부도 고위공직자 수사는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힘 있는 공직자다 보니 당사자에게 불리한 진술이 잘 나오지 않고 힘센 전관 변호사들이 많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사는 조직화된 검찰 특수부에서도 보통 특출한 검사 한두 명이 국면을 돌파해 사건을 끌고 갑니다. 통상 검사 100명 중 한두 명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급하게 조직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짧은 시간에 기관 위상에 맞는 수사력을 보여줄지 걱정입니다. 특히 공수처 첫 수사는 향후 공수처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부담이 클 겁니다. 수사 능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 첫 수사를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면 자칫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조직관리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도 공수처의 리스크 요인입니다. 현재 내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 후보자는 현재 연구관으로 있으면서 승진을 제때 못해서 항상 주변부를 맴돌았다. 연수원 기수가 낮은 후배들이 팀장과 부장 연구관을 하다 보니 조직을 관리해본 적이 없다고 보면 된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현재 재직 시절에 법무부 인권국장,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을 지원한 이유도 이런 상황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장은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을 관리하면서 수사 역량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공수처 검사들은 처장보다 임기가 최장 6년이나 더 길고 공수처에는 승진 인사가 없기 때문에 처장으로서는 지휘 감독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검사들이 처장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러면 공수처가 매우 위험한 조직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수처장은 경우에 따라 수사 대상과 범위를 조절하는 정무적 기능도 필요합니다.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강단과 소신이 필수적인 공수처장으로서 김 후보자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